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조금 더 개념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x와 y가 함수 관계가 아닌 것을 골라라.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함수 관계해야 된다. 첫 번째, 자연수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y. 자, 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가 만약 5라고 해볼까요? 그럼 네,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이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봅시다. 네, x와 y, 입력과 출력에 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값을 나타내는. 만약에 5이면, x가 5이면, 네, y 값은 뭡니까? 이 5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죠. 5보다 작은 소수는 무엇이 있나요? 네, 2, 3,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y 값은 뭔가요? 개수니까. 얘보다 작은 네, 개수니까, 소수의 개수니까 2가 되겠죠. 만약 여기가 6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6보다 작은 소수는 2, 3, 5가 있죠. 그러면 얘는 개수니까 소수의 개수가 3개가 3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뭐 10이면 어떻게 될까요? 10이면 네, 10이면 2, 3, 5, 7까지 4개의 소수가 있겠죠. 네. 만약 여기서 7이면요. 7이면 2, 3, 5까지니까 3이 되겠죠. 그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3개니까요. 이런 식으로 쭉 생각을 해보면 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x,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값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쭉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 어떤 자연수 x보다 작은 소수 y의 개수는 딱 하나만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대1 대응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함수가 맞습니다. 참입니다. 두 번째, 넓이가 10제곱미터인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x미터와 세로의 길이 y미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의 길이죠. 네, x, y를 곱하면 네, 넓이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0이란 얘기죠. 네. 이것을 네, y는 무엇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좋겠죠? y는 fx니까 그러면 얘를 식을 변형을 하면 y는 x분의 10입니다. 이것도 이게 함수가 맞나? 좀 뭐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한 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얘도 네, x, y 네, 어떤 값이 있을 거고 음, 네, 어떤 값, 뭐 1이라고 그럴까요? 1이면 y 값은 10이죠. 만약 2면 x가 2면 y 값은 5고요. 네, x가 3이면 네, 3분의 10입니다. 5면 2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x값 하나마다 y값 하나가 항상 있겠죠. 만약 x가 0일 때는 정의되지 않죠. y값도 없죠. 네, x가 0일 때는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일 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0이 아닌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만 있습니다. 얘도 1대1 대응이 맞네요. 그러면 네, 2번도 1대1 대응이 맞으므로 함수가 맞습니다. 뭐, 우리가 그 1학년 때 배웠던 걸 생각해 보시면 이건 어떤 관계인가요? 네, y는 x분의 10, y는 x분의 a는 어떤 식이었죠? 무엇을 나타내는 관계입니까? 네, 반비례 식이었죠.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식이 y는 x분의 a 형태였습니다. 네, 이것도 즉 반비례 관계도 네, 저희가 함수가 맞다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3번 밑변의 길이가 x이고 높이가 10인 삼각형의 넓이 y. 네, 그럼 삼각형의 넓이 y는 어떻게 되나요? 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네, 밑변은 x고 높이는 10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하면 5가 되겠네요. 5x 되겠네요. y는 5x. 얘는 어떻습니까? x가 1이면 y는 5. x가 2면 y는 5배 하니까 5, 20. 네, 3이면 15. 하나의 x의 값에 대해서 y는 항상 하나만 나오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도 함수가 맞습니다. 이거는 잘 보면 y는 ax 형태죠. 네, 이거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까? 네,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네, 관계식이죠. 네, 그러면
정비례나 반비례 모두 함수가 맞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서로 더하면 값이 0이 되는 두 정수 x와 y. 어떤 식입니까? 그럼 x 더하기 y가 0이란 얘기죠. 예, 정리를 다시 하면 y는 마이너스 x. 그러면 이것도 y는 ax 형태죠. 네, a가 마이너스 1인 형태니까. 그러면 똑같이 정비례 관계니까 얘도 함수가 맞습니다. 다섯 번째, 10km를 시속 xkm로 걸었을 때 걸린 시간 y시간. 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네, 시간이 y가 결과값이니까 시간은 무엇분의 무엇입니까? 네, 속력은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써놓고 바꾸면 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을 빼내려면 둘을 자리를 바꾸면 되죠. 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네, 속력이 얼마입니까? x였죠. 네, 거리는 10이었습니다. 10km. 네, 얘도 정리를 하고 보니까 반비례 관계식이네요. 네, 얘도 함수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자연수 x와 x 더하기 2의 공배수. 네, x가 만약 2라면 x 더하기 2는 4겠네요. 2와 4의 공배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네, 많죠. 2와 4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가 4니까 4의 배수가 되죠. 네,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라고 저희가 배웠었죠. 예, 그러니까 4의 배수니까 4, 8, 12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함수가 맞나요? 아니죠.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몇 개가 나옵니까? 여러 개가 나오죠. 네, 이 공배수가 y값인데 이게 y인데 x가 2면 y값이 4, 8, 12, 16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1대 다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6번이 되겠네요. 네, 어떻습니까? 1대1, 1대1 관계에는 보니까 정비례도 있고 반비례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이 두 관계는 모두 함수가 맞다라는 것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정비례 반비례가 아니더라도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네, 정비례 관계식은 없지만 1대1 대응이 이렇게 쭉 계속 네, 성립이 되면 얘도 그 x와 y 사이는 함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함수 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수 값은 무엇이냐? x는 a일 때 네, 그때 결과값. 즉 함수 값은 결과값입니다. 결과값. 함수의 결과값. 뭐라고 했습니까? f라는 그런 함수에다가 x가 들어가면 fx라는 결과값이 나온다 그랬죠. 이거는 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죠. x 더하기 5도 있을 수 있고, 네. 또는 fx는 2x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 만약 이 함수 위에 있는 이 함수에서 입력값이 x는 a라고 하면, 네. x는 a라는 입력값이 들어오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결과값은 fa가 되겠죠. x값에 a가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x에 a가 들어왔으니까 a 더하기 5가 결과값이 되죠. 그래서 이 a 더하기 5가 무엇이냐? 네, 함수의 결과값이니까 이 결과값을 우리는 네, 합쳐서 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결과값을 합쳐서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네. 즉 함수의 식 f는 fx에 x는 a를 대입한 결과값이다. 네. 만약 y는 얘 있는 것처럼 y는 100x다 라고 하면 네, 입력값 x에 대해서 100을 곱하는 그런 함수네요. 그랬을 때 결과값이 y죠. 네. 만약 x는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네, x는 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결과값이니까요. 그럼 y는 100 곱하기 1이니까 네, 함수값은 100이 되는 거죠. y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원래 y를 fx라고 하죠. 예, 그래서 fx는
100x였으니까 이 함수는. 그래서 x는 1일 때 합수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f1일 때니까 f1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100 곱하기 x에다 2를 집어넣은 값. 그래서 100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만약 이 함수에 대해서 f2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네, x에 2가 들어온 값이니까 x에 2를 집어넣으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네, 100 곱하기 2니까 200. 이게 결과값입니다. 네, 함수의 결과값을 함수값이라고 한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함수 fx는 ax 더하기 5라는 함수입니다. 예,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5를 더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네요. 여기에서 f1이 0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x값에 2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0이란 얘기죠.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a, x가 1이니까 a1이죠. a 곱하기 1 더하기 5. 이게 결과값이 0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a가 얼마입니까? a는 넘기면 마이너스 5. a 값이 마이너스 5네요. 그러면 원래 함수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fx는 a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x 더하기 5라는 함수인 거네요. 그쵸? 네. 이거에 대해서 다시 x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무엇이냐 물어보는 게 뭔가요? 이제 f의 마이너스 1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세요 라는 뜻인 거죠. 네, 함수가 마이너스 5x 더하기 5니까 그때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결과값은 더하기 5. 그럼 얼마입니까? 둘을 곱하면 5죠. 5 더하기 5는 10. 네, 정답은 10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함수에다가 원하는 값 1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f1 그러면 1을 집어넣으세요 라는 의미고 f에 마이너스 1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집어넣어서 그 결과값을 내면 그게 바로 함수값입니다. 함수 fx는 네, 똑같이 ax 더하기 5네요. 네, 그래서 똑같이 f1은 0입니다. 집어넣었을 때 a 더하기 이 x가 1일 때니까 a 더하기 5는 0이라는 뜻이고 a는 마이너스 5라는 뜻이고 원래 fx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5라는 뜻이죠. 네. 그랬을 때 f의 b가 10이 되는 상수를 구하라. 네. x에다 b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이너스 5b 더하기 5가 되죠. 이 결과값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10이란 얘기네요. 네. 마이너스 5b는 10-5니까 마이너스 5b는 5가 되고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네, 이게 답입니다. 네, 구하라는 대로 집어넣으란 대로 x값을 정해준 대로 집어넣으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